벌써 한 봄이나 걷는데 우리 엄마 나를 보고 손잡고 함께 걷재요. 언제나 걱정 많은 우리 엄마 가슴에 사랑 넘쳐요. 언제나 걱정 많은 우리 엄마. 오늘날 지식의 힘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또 자기 맡은 처소에서 성공한 많은 인재들은 다 어려서부터 책을 사랑한 율송 독서가들이었습니다. 그럼 책 읽기가 아이들의 지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가끔 그 무엇을 물어보아도 막힘없이 대답하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남들보다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일까요? 어려서부터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책을 읽을 때 그저 글자를 따라가면서 맹목적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풀어나가려면 국어나 수학, 역사, 유머와 등 이런 많은 지식과 상식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가야학습 시간엔 선생님이 동들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예, 대답하겠습니다. 모두 7가지 색입니다. 여기서 물방울이 햇빛을 받을 때 예, 대답하겠습니다. 물체가 빨간색을 나타내면 그 물체는 빨간색을 제외 나머지 6가지 다 흡수하고 이 학생을 가리켜서 동무들은 200문제라는 애명으로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책 한 권을 읽을 때 이 학생이 보통 제기하는 질문이 200문제가 넘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글자를 따라가면서 읽는다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 그것은 산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글짓기 능력은 문학적인 싹이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것만을 염두에 것이 아닙니다. 글짓기 능력이라고 할 때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 능력만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풍부한 지식과 그리고 관찰력, 기억력, 상상력, 사고력 등 이런 지적 능력과 또 문장 서술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포괄하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키우자면 이렇게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는가 하고서 생각해가지고 말했어요. 지금 어린이들이 그림 보고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놀고 먹던 꿀꿀이와 같이 어린이들이 잘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제일 좋은 약,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처럼 처음 보게 되는 그림 이야기도 있습니다. 흰눈이 내렸습니다. 어기가 어머니 전에도 와서 밥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초리가 아침 일찍 깨나서 이불을 개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 보는 그림을 넣고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꾸민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고 어린이들이
자기 머리로 추리도 해봐야 되고 또 상상도 해봐야 되고 또 일정하게 우리말 규범에 맞게 주어, 수어를 맞추어서 이야기해야겠는데 유치원 단계에서는 조금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 책을 즐겨 읽고 글짓기 능력을 높인 어린이들은 사유 능력이 높아져서 학교 교육 단계에서는 그 어느 과목이나 문제없는 좋은 과목 최우등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실리를 대동강구역 릉나소학교 김경영 학생의 경우를 놓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도형과 누도형으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익히기 시작해서부터 책 읽기를 한 이 학생은 지금 소학교 3학년생이지만 2가지 외국어를 자체로 학습하고 있으니 수학 문제 풀이도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양. Where do you live? I live in 문수 스트리트. 책 읽기를 해서 글짓기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사고가 높아져서 선생님의 말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지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 자식이 담이 없어서 수업 시간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또 발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주마다 상식 발표회를 조직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알게 된 상식들로 문제를 만들어서 매주 월요일이면 여기 상식판에 붙여뒀습니다. 한 주간 서로 답을 찾아본 학생들은 주말에 진행하는 학급별 상식 발표회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항상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쉽게 답을 찾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식 문제를 놓고도 그에 대해 더 깊이 알았을 때 발표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책의 도움이 컸습니다. 선생님과 동무들 앞에서 발표를 하느라면 자신심이 생기고 더 잘하려는 마음도 다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새학년 우인 오빠가 있는데 새학년도 때마다 교과서를 타가지고 오면 국어 교과서나 육사 교과서 같은 거는 3일 동안에 다 읽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선전하기를 가지고 오락을 하고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동심인데 선전하기를 집어도 책을 읽곤 합니다. 독서가이붓이나 노동신문 같은 그런 기사를 읽기 좋아합니다. 결국 발표력은 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표를 잘 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엮어서 납득이 되게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말은 곧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말에서 사람이 사상 정도와 사상 의식 그리고 지적 정도 이 모든 것이 말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커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이 발표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튼튼한 몸은
훌륭한 육체적 성장의 징표라면 어디서나 유창한 말과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은 지적 성장의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책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길동무입니다. 최근 연간 순천시가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며 나날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과 마찬가지로 순천시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자면 전망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누구보다 고심하며 모색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의 책임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수가 많고 공업지구로서 지방공업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큽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일꾼들이 일을 잘하지 못해 많은 지방공장들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설비들이 낡아 생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시당위원회와 시민원에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킬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방공업 공장들의 활성화. 이것이 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 이곳 일꾼들이 선차적으로 내세운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공업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해결할 목표를 세우고 큰 물 피해로 혹심하게 파괴됐던 간문발전소와 동암발전소를 자체로 복구해서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발전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천 피복공장. 중소형 발전소의 덕을 크게 보고 있는 단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산을 멈추었던 공장이 지금은 전기 걱정을 전혀 모르고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 종업원들의 열의도 나날이 높아지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지수도 날로 늘어만 간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로 건설한 중소형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우리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력갱생만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고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매일 몇 시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빨래 비누입니다. 미흡한 점도 많고 부족 점도 많지만 지난 시기에는 이런 비누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 소비품의 하나인 비누를 무조건 생산해서 시 주민들에게 공급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먼저 기술개건 현대화부터 진행했습니다. 설비. 그 비누에서 기본은 원료 문제인데 원료는 시에서 5년 전부터 수유림 조성했습니다. 그 수유나무 열매를 기본으로 해서 주민 세대당 피마주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빨래 비누를 생산 공급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순천시에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을 놓고 그에 대한 화평회를 자주 진행하곤 한다고 합니다. 공장별 사회주의 경쟁도 자주 조직해서 성과에서는 경험을, 결함에서는 교훈을 찾으며 생산의 동업을 높이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천시 음료 공장에서는 몇 해 전부터 국가의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지방에 풍부히 매장돼 있는 무연탄에 의거한 전력 생산 공정을 갖추어 놓고 생산과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에 전기가 부족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장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합심하고 토의한 끝에 무연탄 가스 발전을 위한 전기 생산을 전환해보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70일 전투 기간에 전기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단 2달 만에 20kW 전기를 생산하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곳 지배인 동지의 말에 의하면 무연탄 가스화에 위한 500kW 발동 발전기를 2대 설치해놓고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 발동 발전기의 효율은
85% 이상이라고 합니다. 시의 다각적 발전을 이룩하자면 자체의 원료에 기초한 튼튼한 건재 생산 기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전기도 좋더라. 설비도 최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공장에서는 세멘트 기화를 비롯한 지붕 마감 건재 생산만을 위주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 대상들이 날로 늘어나는 데 맞게 자체의 힘으로 여러 생산 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지금은 여러 규격의 흉관과 고급 수속 매음재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년 동안에만도 회오 다리를 비롯한 6개의 다리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세웠고 수천여 미터의 도로와 강하천 제방 공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서 국토관리 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안아오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시에서는 백기를 내기 위한 대동강 바닥 파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송 문제도 풀게 되고 수십 정보의 새 땅도 찾게 돼서 시의 물질적 토대를 또 한층 강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몇 해 동안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가까운 몇 해 안에 전국의 본보기 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순천시 사람들의 결심이고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이들은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한 폭이 풀도 나서 자란 이 땅에 심고 싶어라. 영원토록 여기서 우리 살리라. 우리 살리라. 내 고향 내 전국을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해.
여기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어느 한 수림. 100년 남아 자란 떡갈나무가 미지의 세계에 그늘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꼬마 다람쥐의 굴을 넘보는 다람쥐가 보입니다. 이 다람쥐는 꼬마 다람쥐보다 나이가 많은 노련한 놈인데 이 주변에서는 한다 하는 도적 다람쥐입니다. 놈이 어린 다람쥐의 굴 남의 것을 훔치면 되겠는데 괜히 힘들게 죽을 게 있나. 도토리를 훔쳐낸 도적 다람쥐는 자기의 굴로 전속력을 놓습니다. 이것을 알 리 없는 어린 다람쥐는 마지막으로 몇 알의 도토리를 모아들입니다. 그 사이 어리언석 꼬마 다람쥐의 굴에 드나드는 도적 다람쥐. 속이 시꺼먼 도적 다람쥐는 꼬마 다람쥐의 도토리 창고를 아예 들짝 내려는가 봅니다.